17년도 문재인 정권 취임하고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하고 또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에 이제 잠깐 하락 조정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잠깐. 상승장에 계시다 보니까 꿈속에서 도망다니는 저 악몽 엄청 많이 꿔요. 그래. 여러분들 악몽 안 꾸십니까?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라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새도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시는지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의 공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돼야 되는 A는 B가 기적이라고 하면 B를 만들기 위해서 A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공식인데 그러면 그 A가 뭘까요? 열정? 이렇게 정답을 그냥 열정이면 안 돼요. 미친 열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와 저건 말도 안 돼 기적이다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앞전에 정말 미친 열정으로 뭔가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하루에 4번 정도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공식이 맞거든요. 많이 경험하셨죠? 예, 저는 그 기적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미친 열정으로 불태우면서 제가 이 시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었는데 요새는 지금 어떤 열정으로? 지금은 거의 어려운 열정으로. 그렇다면 지금 라온님께도 힘든 점이 있다면? 전세 역시. 매매가 떨어지고 조정받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매매가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게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그렇죠. 이제 만기가 됐을 때 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내어주지 못하면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하나만 맞추면 되지 않나요? 많아봤자 한두 개? 네, 저는 이제 2개. 저는 그냥 맞춰야 되는 전세. 근데 평소에 라온님께서 이제 투자 방침이 현금을 갖고 있지 마라 라는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등기를 계속 이렇게 추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주식이든 어떤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사이클. 상승기가 있으면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복기가 있고 큰 사이클을 딱 주기를 보면 그다음에 100% 상승기가 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상승장이 길면 길어질수록 조정되는 그 하락 폭이 깊어지고 비례하나요? 완벽한 비례는 아니지만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 시장을 보면 한 2014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매년 상승을 해오다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는 17년도 문재인 정권 취임하고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하고 또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에 이제 잠깐 하락 조정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상승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하락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그 시기가 19년도 상반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상반기 때는 거의 지금 시장하고 거의 똑같았었어요. 그랬나요? 그때 이제 최대폭 하락, 부동산 시장 끝났다. 그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19년도 상반기 때 지금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다시 또 이제 회복 시장으로 그 변곡점이 빨리 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시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확 지나갔죠. 빠르게. 근데 이제 한 달 좀 민감하게 그렇게 투자 시장을 모니터링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때 조금 이제 알고 있었죠. 그때 약간 좀 혹독한 혹한기 훈련을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약간 그런 심정이었고요. 아주 짧은. 지금은 거의 그 냉동 인간의 이제 혹하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그 냉동 인간으로 점차 이게 온몸이 굳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기간이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상승장 때 제가 이제 좀 공격적인 원래 투자라는 것도 이렇게 좀 배수진을 치고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언제나 보수적인 투자 내가 현금이
1억을 갖고 있는데 뭐 1,000만 원 투자 네. 매우 안전하게 이런 거는 어쨌든 불을 빠르게 이뤄낸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가감할 때는 가감하고 네. 또 현재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보수적으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카멜레온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실한 하락장을 맞이하기 전, 그러니까 거의 올해 9월 전, 그러니까 추석 전이었죠.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락이 짙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윤 정부가 새로운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여름 동안 이제 비수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매매 거래가 안 될 뿐이지, 그래도 변곡점이 와서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뭐 8월달 뭐 여러 가지 공급이 없고 해서 금리가 비록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다시 또 상승 그런 변곡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 강보합 상승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조정폭이 막 한 20% 30%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간다라고 예측을 시장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9월 추석 이후 지나서 정말 이게 짙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 버핏도 그렇고요. 워렌 버핏도 그 코로나 이후에 몇십 조를 날려 먹으셨던 그런 손실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쉽게 바로 빼지 않아요. 내 자산에 막대한 마이너스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왜? 그 안에서 왜 내가 손실을 입었는지 이걸 또 대응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대처해 나가고 계속 이 자산 플랫폼 이 투자를 계속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해나가야 될지. 대단한 투자자들이 시장이 어렵다고 막 도망가는 투자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다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 손실을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한다. 네, 감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조정, 뭐 하락, 다시 뭐 조정, 상승 그런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두 가지로 보면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100% 그 뒤에 또 상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볼 수가 있고 하락 기간에 좀 견뎌야 됩니다. 이 고통, 이 전세, 특히 전세를 맞추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니까 아마 전세만 잘 맞춰졌으면 매매가가 좀 하락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전세가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월세화 또 여러 가지 매매가 안 되니까 이제 전세화 시키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전세가가 계속 다운이 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지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을 인내하는 자만이 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명언들이 있죠. 상승장은 분명히 옵니다. 그럼 언제 오느냐? 나오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승장은 그러면 언제? 이 하락 조정 기간은 언제 끝날 것이며 상승장은 대체 언제 올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정답을 말씀. 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 어차피 이 세상에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달부터 뭐 하락 기간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장이 온다. 이런 것은 거의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때마다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전망이란 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조건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예. 조건 변수들은 그때마다 수시로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맞춘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 그리고 특히나 전 사람 말을 듣지는 않거든요. 이 부동산 역사, 데이터,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흐름 같은 거 매크로 관점을 너무나 매몰되지 마세요. 그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72년도는 어떻게 되고 78년도 뭐 3월달은 어떻게 되고 이걸 막 외우고 계신다니까요. 부동산 투자자 하시는 분이. 그건 매몰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지식입니다. 그냥 큰 흐름만 우상향이구나 결국에. 그럼 우상향인데 그럼 언제 어떻게 이 조정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하락 조정기가 3번으로 볼 수가 있죠. 91년도 그 다음에 뭐 IMF 98년도 그 다음에 2008년? 예, 2008년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91년도는 1기 신도시 대량 공급 때문에 대량 공급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뭐 그냥 200만 공급을 한꺼번에 수도권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오랜 기간 동안 5년 넘게 횡보를 간 거죠. 횡보.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그 IMF 때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 98년도에 뚝 떨어졌어요. 그때 완전 그냥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이 끝났다라고 완전 그냥 그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갔죠. 네. 그러면서 1년 만에 다시 막 그게 참 신기했어요. 반등이 굉장히 짧았다. 왜 짧은지 아세요? 말해주셔야죠. 이 골이 깊을수록 단기간에 골이 깊다는 것은 단기간에 떨어졌다는 거고 단기간에 떨어졌으면 그 회복
구간도 단기간에 빨리 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하락 조정 폭이 점점 깊어지고 짙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서서히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이게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보다 조금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뭐 반등한다, 뭐 평행선 간다, 더 이상 엄청난 하락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했다가 9월 추석 이후에 다들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셨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지역들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기간에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긍정의 신호로 봅니다. 아, 오히려. 네. 이 골이 깊을수록. 네.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건 100%예요. 99%도 아니고 골이 깊으면 바로 이제 회복이 올 수 있는 그 구간이 어떤 분은 막 27년도에 온다, 막 30년도에 온다 이런 장기 불황을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라니까. 이 불황은 짧게 끝나고요. 뭐가 길어질 수 있느냐? 골이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느냐? 횡보. 횡보. 이 평행선, 이 횡보 구간, 이 변동성이 작은 횡보 구간을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죠? 왜냐면 봐봐요. 하락폭이 이게 골이 끝까지 막 계속 무한대로 막 밑으로 막 영혼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지는 폭이 뭐 경기가 위험했을 때는 한 30%에서 40%, 30에서 45% 정도 구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60%, 70%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네. 45%까지 어느 정도 떨어졌다 하면은 다시 이 회복을 딱 하는 거죠. 근데 회복을 하는데 다시 또 그 정고점으로 확 회복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그 어느 정도 이게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딱 회복이 돼서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한 10%에서 20% 사이 구간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정고점을 또 올라가려면은 또 상승이 이렇게 탁탁탁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횡보 구간이 짧으냐 길게 가느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짧은 구간의 하락 조정 폭이 올 텐데요. 먼저 하락 폭이 큰 데 있잖아요. 수도권이 조금 더 커지더라고요. 수요가 좀 덜 하다 보니까 서울 핵심 지역보다 더 빨리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서울 핵심지는 수요가 조금 받쳐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인분들께서 강하게 버티시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근데 또 어떠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어서 변곡점이 생기면 다시 또 이렇게 또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일단 이런 추세로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인플레가 잡히지가 않아요. 물가 상승이 지금 미국이 8%대고 이게 원래 2%대로 내려와야 이제 좀 안정권이 들어올 텐데 금리를 자꾸 올리고 달러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계속 이제 안처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바이든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파월 그 형님 파울이야 파울 주고 싶어. 그래서 그 파울 형님이 바이든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세계 경제에 악재를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반등할 것이냐 그러면 빨리 보면 23년도 하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23년도 하반기 딱 1년 남았네요. 왜? 24년 총선이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눈 떠 있는 장님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막 그냥 뭐 그냥 방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욕대로 다 처먹거든 이 정치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좀 정책을 좀 완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4년도에 총선 말고도 교통 호재와 일자리 호재도 많이 쌓여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뭐냐? 직주 근접. 네. 그렇죠. 첫 번째 직장 일거리예요. 일거리가 있어야만이 그 주변에 뭐 인프라가 생기고 뭐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죠. 자연 환경도 플러스가 되고 1+1 개념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일자리가 없으면 뭐 주변에 뭐 자연 환경이 좋든 말든 다 상관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네. 두 번째 뭐예요? 학군? 학군. 딱 두 가지예요. 가장 그 중에 큰 게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그 학군의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일자리가 가까이 없어도 그걸 이어주는 교통.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이 부동산 가격의 가장 핵심 그게 23년도부터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완공.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 둘씩. 그럼 23년도 하반기 때부터 뭔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쓰려고 하겠죠. 우리 이 정부에서. 왜 총선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역사를 보면 이 조정 시기 대략 이제 평균값 각종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한 25년도 내지 26년도 사이클로만 봤을 때도 늦어도 25, 26년에는 다시 좀 긍정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25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이제 부동산 역사를 보면 기간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측이죠. 그래서 이제 25년도에서 26년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25년도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 장기 좀 불황.
침체가 생각보다 그런 횡보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횡보 구간이 좀 오래 갈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한 7년도를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첫 번째, 23년도 하반기, 1년 남았죠. 뭐 5년, 10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짧으면 1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4년. 네. 네? 응? 이 교통과 직장, 이 계획들이 구체화되는 게 24년. 그게 첫 번째 아니었네? 23, 24가 첫 번째. 네. 그럼 두 번째는 25년.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주기를 보면 15년도, 26년도인데 개인적으로 25년도. 아, 그렇죠. 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27년도. 저는 27년도는 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지표, 그래프, 분석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약간 27년도에서 28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유력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정치와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또 금리가 24년도부터는 좀 하락. 근데 뭐 네. 파월 형님이 뭐 그렇다고 뭐 금리를 1년밖에 안 올렸는데 뭐 경기가 망가진다고 해서 뭐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연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막 한 3년, 4년 막 금리를 막 계속 막 그냥 네. 경기가 망가져도 상관없이 그냥 막 계속 밀어붙이는 게 연준이에요. 그 때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뭐 연준이 막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막 무대포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거 뭐 경기 세계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그냥 회복선을 막 터뜨리는 거죠. 왜? 물가 잡아야 되니까. 물가 잡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 경제가 더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금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죠. 고금리도 적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예상하는 바로는 전문가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또 이제 보면은 24년도부터는 이제 금리가 상반기 때부터 뚝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올라가되 23년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유지되고 24년도 하반기는 하락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리 예상 추이와 우리 정치권 총선과 부동산의 각종 호재와 네 번째 그런 심리적 저항, 그 다음에 적응력, 금리에 대한 적응력이 이제 또 마지막 다섯 번째. 24년도 되면은 이 서울 수도권은 이제 공급량이 미친 듯이 이제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이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될 만한 요인들이 24년도에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몰려있군요. 그래서 한 1년만 변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1년만 러프하게 1년만 한번 견뎌보시고요. 실입주가 가능한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한번 이제 1년 뒤에는 또 변곡점이 올 수가 있으니까 전세를 한번 잘만 맞춰보는 거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전세 맞추는 좋습니다. 거에 성공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위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최근에 전세 맞추셨을 때 어떤 전략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일단 부동산에 좀 여러 군데 내놓는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집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세입자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경우 공실 비밀번호 알려줘서 즉각 대응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물들이 다양해요. 여러 개 있고.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가끔 이제 뭐 헷갈릴 때도 있고 손님이 왔을 때 가장 1순위로 먼저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복비를. 복비를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 그렇죠. 시장 원리. 복비 더블로 주겠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내면 현금 200만 원을 이자 쪽으로. 이자 때문에 반전세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 이자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조건을 제가 들어가고 싶네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당연히 복비는 더블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정확히 53군데를 제가 53군데 컨택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보내드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가요. 하지만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문자 전화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종종 문자만 딸랑 보낸다. 그래서 별로 각인이 안 돼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각인시키려면 계속 이제 문자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것은 2주에 한 번. Understand? 원칙이 있네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깃발을 제가 다 꽂아 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기준이 있고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네 번째,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지역에.
그래야 이제 좋은 기운을 나의 그 미친 열정의 일부를. 미친 열정의 일부 양자 물약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집구석에서 울고 계시는 것보다 그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막 나오거든요. 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전세를 맞춰야 되는 그 매물 현장에 가서 알겠습니다. 뭐 비어 있으면 거기서 뭐 밥을 먹으면서 좋은 기운도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책도 보고 거기서 그냥 또 손님들 온다고 하면 또 부동산도 들리고 막 그 집에 가서 또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팍팍 닦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도 한번 해보고. 저는 그럼 내일 종로와 중랑구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비어 있거나 세입자가 사시는 분들 그 전세가 안 나가잖아요. 나갈 때까지 계속 그래 실제로 내보내셨잖아요. 네. 아직도 더 남으셨지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밤마다 집에 안 있고 어느 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세를 빼야 되는 곳마다 계속 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친 열정. 네, 미친 열정. 기적을 부르는. 네.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그 좋은 기운이 그 부동산에 전달이 돼서. 사실 일리가 있어요. 네. 찾아온 사람, 열정을 보이는 사람 걸 먼저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복비도 더 준대.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것도 해야지. 나도 바로 막 하겠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어딜 나가요? 그 전세. 제 거요? 네. 이번 주에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이번 주에 나갑니다. 네, 하루 이자가 4만 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계약서 쓰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기간 정말 한번 잘 버텨보시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한번, 대응, 극복 한번 해보는 걸로 누구랑? 나온과 함께 유튜브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말문이 막혔을 때는 같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단톡방으로 오세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서 보내주시면은 단톡방 초대 연락을 드려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디테일한 소통의 창은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버텨야 되느냐, 그리고 라온님이 생각하는 부동산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전망, 그리고 근거, 그리고 그 재료들, 요소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막 요즘에 막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